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진영님과 함께 AWS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 운영하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컨테이너 보안 전략에 대해서 보고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영님이 컨테이너 런타임 시점에서의 보안 그리고 보안 이벤트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보안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가트너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 기업 중에서 약 50% 정도가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2028년 정도까지 가면 약 95%가 컨테이너의 운영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경험해 보셨거나 운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운영 환경이 이제 컨테이너 환경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변화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다양한 컨설팅을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EC2 컨테이너에서 도커런을 가지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시는 고객사들이 좀 있어요. 저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맞게 이런 운영 환경을 만드시는 건 선택하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의 환경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이런 도커런이나 아니면 EC2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차선책이 이제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ECS 환경을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고 하시죠. 네. 그래서 ECS나 EKS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라고 보면 이제 컨테이너를 배포, 스케줄링, 또 트래픽이 갑자기 늘었을 때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객사에서는 노드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이제 EC2를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 서버리스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는 파게이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러면 이 EC2나 파게이트에 빠르게 이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ECR 가지고서 배포하시는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 운영에 대한 게 이제 당연해질수록 우리는 예전 EC2만 관리하던 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안을 신경을 써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단 기본 원칙들을 먼저 수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스타트업들을 가보면 이 아키텍처를 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너무 큰 아키텍처나 아니면 너무 복잡한 아키텍처를 이고지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수립하시는 걸 저는 먼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는데 이제 기본 원칙을 보면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모든 보안의 기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쉬운 타겟이 되지 않도록 이런 역할별 최소 권한 원칙을 수립하시고 개인정보나 핵심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전송 중 또는 저장 시에 암호화하는 정책들을 우선시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실 완벽하게 소스를 짜거나 이러시면 그 소스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이 사람의 들고 남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의 퀄리티가 다 똑같고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개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전체 시스템에 파생되지 않게 이 아키텍처링을 겹겹이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보안 대책을 세우면서 더디게 가시는 것보다는 모든 계층에서 효율적인 보안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전체 보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한 셋업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죠. 스타트업은 대부분 J커브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은 기존의 아키텍처링에서 흡수하지 못해서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회사의 성장에 맞게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제 이때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 어카운트 아키텍처예요. 왜냐하면 워크로드의 바운더리를 제한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내가 하나의 워크로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워크로드에는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 기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죠? 각각의 어카운트의 상황은 남아 있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시성 있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중앙 집중식 로그 아카이브 계정들을 활용하셔서 로그를 한 번에 모아서 이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보안 로그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로그 IP 패턴 같은 것들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봇 컨트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주 발생이 돼서 보안 위협이 식별이 되고 이게 이제 패턴화된 내가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자동화를 서두르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안 조치를 하면서 다른 이제 정상 운영 경우에도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화를 하면 당연히 적시에 운영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차츰차츰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제가 포인트로 갖고 가고 싶은 부분은 스타트업의 규모에 맞게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계층별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데이터 설정,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면 이제 사용자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기업의 핵심 정보는 실제로 이제 공격의 주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누출하거나 이제 규제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사용자 정보 같은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개인 정보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넥션 스트링들이 대부분 두 번째 타겟이 되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 스트링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늘 강조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시크릿 정보로 다뤄져야 되고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검증도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입력값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죠.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용자의 패턴 외에도 그게 해킹의 이제 툴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탐색의 이 시스템에 대한 탐색의 여지를 그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서 많이 그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인풋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한 번 더 검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컨테이너가 나왔는데요. 키사에서 이번에 2024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보안 사고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항상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2021년에 크게 한 방 빵 터졌잖아요. 로그4j가 터지면서 지금도 이제 그 혹자는 예전 젠 AI로 그 학습된 경우에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로그4j 기존 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샘플 코드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 2월, 1월에 이제 고객이 어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택 받은 그 시그널을 보니까 로그4j 패턴을 이용해서 트래픽이 들어와서 컨테이너가 컨테미네이션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공격에 대한 대비가 이제 중요한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들어가지만 컨테이너 이미지 또한 웹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안 위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레벨에서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이 호스트도 CV나 아니면 해킹 관련된 부분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에는 실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커 이미지를 생성할 때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많이 강조해서 들으셨을 테지만 최소 기본 원칙, 기본 이미지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소 권한 모드로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설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의 이미지의 레이어 수를 줄이고 마지막에는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공격, 노출을 영역을 이제 축소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레파지토리 이제 저장, 푸시를 하죠.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할 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ECR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ECR이라는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에 여러분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올라갔을 때 EKS나 ECS 또는 여러분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당겨가게 되는데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하죠. ECR 레파지토리 만들면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이제 레파지토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레파지토리 레벨에서 스캔온 푸시라는 거를 선택하셔서 활성화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캔온 푸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레파지토리의 이미지를 푸시하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을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유형 관련된 부분은 레지스트리 레벨에서 기본과 고급, 어드밴스드, 인핸스드 타입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보안 서비스 뭐 AWS 서비스 하면 이렇게 비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ECR의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C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캔 기능은 클레어러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CV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기본 이제 푸시할 때마다 스캔을 해주고 24시간에 한 번 정도는 매뉴얼 스캔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고급 스캔의 경우에는 인스펙터와 통합해서 컨테이너의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스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급 스캔의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인스펙터를 통해서 스캐닝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발표된 CV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2021년 로그4j는 11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CVE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진 스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푸시가 됐을 때 스캐닝 람다 서비스에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러 가지고서 스캐닝을 할 거고 어드밴스드, 인핸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스펙터 가지고서 스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얘는 이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CVE 업데이트된 상황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도 돈 안 들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ECR 이미지를 푸시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이미지 태그를 붙이실 거예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뮤터블 태그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이뮤터블 태그가 아니면 사용 못하게 레파지토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뮤터블이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데브색 옵션 배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소스 코드에 이런 민감 정보가 없는지 그리고 사용자 인풋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SAST, DSH 이런 동적, 정적 테스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IT 업계에 몸담고 있는데 해킹 사례들을 몇 번 보면 실제로 잘 관리되고 계속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잘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해커는 모든 공격의 포인트를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CR에서는 이미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서 특정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서머리는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또 컨테이너 호스트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를 잘 만들었다면 이거를 운영하는 환경을 이제 선택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GPU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특별히 서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게이트를 좀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OS 자체를 서버 관리하지 않고 컨테이너 이미지만 관리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롭죠. 그런데 내가 GPU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팔러시상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서버를 사용하시는 AMI가 또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ECS, EKS에 최적화된 AMI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다른 패키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동작시킨다라고 하시면 이 보틀로켓 AMI를 통해서 최적화된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CIS 벤치마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닝 AMI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 CIS 벤치마크의 하드닝 AMI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최적화된 OS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트가 잘 갖춰졌다면 로케이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워커 노드가 이제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 워커 노드에 접속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프라이빗 워커 노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퍼블릭 서브넷에 이제 베스천 호스트 같은 걸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호스트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쓰시는 것도 옵션이긴 하지만 저희 거 이제 시스템 매니저의 세션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이런 특별히 EC2에 들어가는데 키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IAM 롤 가지고서 그 접속 관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프라이빗 워커 노드에 있는 것도 이 세션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컨테이너 런타임 보안인데요. 컨테이너 런타임 보안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 컨테이너가 과도한 CPU나 메모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리미테이션을 설정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게 또 잘못 설정이 되면 내 컴퓨팅 리소스 팡팡 노는데 컨테이너는 동작을 느려질 수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크래시가 될 수 있고 CPU가 리미테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정하실 때에는 설정하신 게 좋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하셔서 본인 회사에 맞는 이 리소스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컨테이너에서 호스트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프리빌리지 모드를 오프 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트 경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호스트의 네트워킹 환경이나 아니면 IMDS 이런 접근을 차단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자가 실수로 CPU나 메모리를 과도하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오파 게이트 키퍼 아니면 키 번호 이런 걸 가지고서 요즘에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런타임 관련된 보안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수립하셨다 하더라도 보안 사고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영님 모시고 컨테이너의 런타임 모니터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진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컨테이너 런타임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서 이제 보안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협을 탐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탐지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WS는 고객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 간의 유연한 통합도 함께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아마존 가드 듀티, 그리고 아마존 메시, 혹은 이제 아마존 인스펙터와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로그들을 수집을 했다면 이제 보안 위협 모니터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AWS 시큐리티 허브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안 위협을 분석을 해야겠죠. 쉽게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존 디텍티브와 같은 보안 위협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별도로 SIEM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벤트 브릿지와 AWS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탐지한 보안 위협에 대한 알림 및 자동 조치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AWS 서비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대표적인 AWS 서비스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가드 듀티인데요. 아마존 가드 듀티는 AWS 네이티브한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로그 기반으로 동작하는 IDS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DS 서비스를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가드 듀티 같은 경우에는 로그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경 없이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콘솔에서 액티베이트만 하면 바로 아마존 가드 듀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AWS 환경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 듀티는 머신러닝 기반의 잠재적인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AWS 서비스와 통합해서 탐지된 위협에 따라서 알림 및 자동 조치 구성도 가능합니다. 네,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드듀티는 이제 AWS 환경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VPC 내의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VPC 플로우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라우트 53이나 VPC DNS 쿼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NS 로그, 그리고 AWS 계정의 API 호출과 관련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추가로 아마존 가드듀티에서는 사용자가 보안 모니터링하고 싶은 데이터 소스를 추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3 데이터 이벤트, 그리고 EKS 감사 로그, 그다음에 ECS EK 런타임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완전 관리형 AI/ML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드듀티는 이 AI/ML로 탐지한 위협을 분석해서 피싱 시도, 악성 코드 배포,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API 호출 패턴, 무단 액세스 시도 등 이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공격 유형에 대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가드듀티 파인딩스는 AWS 시큐리티 허브나 아마존 디텍티브와 함께 통합해서 위협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나 아니면 다른 AWS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서 그 부족한 위협을 이제 자동 조치되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아마존 가드듀티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엔 아마존 가드듀티가 지원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마존 가드듀티는 일단 지난 2017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되어서 지금 굉장히 기능이 많아졌는데요. 지난해 3월까지는 AWS에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 관리, 확장할 수 있는 AWS 아마존 EKS 환경에 대한 지원만 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로 작년이죠. 최근 AWS 리인벤트 행사에서 AWS 또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 아마존 ECS 환경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존 EKS뿐 아니라 아마존 ECS에서도 자동으로 배포되고 관리되는 가드듀티 보안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가드듀티 VPC 플로우 로그와 DNS 로그를 통해서 이제 가드듀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ECS 런타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드듀티에서 VPC 플로우 로그랑 DNS 로그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호스트 정보와 위협 정보만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인스턴스 정보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관리자는 해당 호스트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동작 중인 상황에서 어떤 컨테이너에 구체적으로 위협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ECS 런타임 모니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작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컨테이너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빠르게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아마존 가드듀티에서 발견한 보안 위협의 정보인데요. 발견된 항목을 선택하면 탐지된 보안 위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험도랑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이제 가드듀티에서 새로운 위협 이벤트가 탐지됐을 때 이거에 대한 빠른 알림을 받기 위해서 슬랙으로 알림이 전달되도록 구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마존 가드듀티에서 탐지한 결과는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 함수, 그리고 AWS SNS 서비스 등으로 전달이 돼서 슬랙이나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조치되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가드듀티를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머리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지한 보안 위협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디텍티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아마존 가드듀티가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서비스였다면은 디텍티브는 그 탐지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조사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아마존 디텍티브를 사용을 하면은 그 위협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좀 간소화할 수 있고 AWS 환경에서의 복잡한 보안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이 수많은 보안 이벤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보안 이벤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 보안 솔루션을 잔뜩 도입한 효과는 좀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려면 위협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보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보안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기계학습, 통계 분석 및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이벤트들의 관계를 시각화합니다. 따라서 보안 전문가가 부족한 조직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존 디텍티브가 도대체 얼마나 편하게 보안 분석을 도와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장표를 한번 봐주세요. 보안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마존 가드듀티 파인딩스와 AWS 상에 다양한 로그 소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로그 소스로부터 각각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이 이벤트 간의 관계는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침입이 이루어졌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보안 이벤트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죠. 네. 네, 아마존 디텍티브를 활용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로그 관계를 파악해서 빠르게 보안 위협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실제 아마존 디텍티브 파인딩 그룹 콘솔의 이제 엔터티 페이지에서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발견된 이벤트의 제목과 위험도 등 간략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면 가드듀티 파인딩스 이벤트에서 찾아낸 익명의 접속자가 EKS 관리자 권한을 얻고 그리고 네, EKS 클러스터에서 지속적으로 API 호출을 하는 이벤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텍티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보안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서 보안 사고를 식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보안 분석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보안 위협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원몰 띵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원몰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벤트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런타임 환경의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할까요? 네, 충분히 많이 준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수많은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에는 시간이랑 리소스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한 많은 보안 솔루션마다 각각 데이터 포맷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각각 포맷이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환경을 구성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알림도 굉장히 많겠죠. 보안 알림도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긴급한 알림인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여러 계정 간 보안 준수 현황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저는 AWS 시큐리티 허브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그리고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로그를 통합하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현황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 등 가시성을 높여서 쉽게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AWS 시큐리티 허브에서는 솔루션마다 다른 로그 형식을 일치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그 보안 로그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시면 운영자는 탐지하고 분석한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액션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아주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시큐리티 허브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한 도구도 제공을 합니다. 이걸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팩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큐리티 허브에서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팩을 이용하면은 보안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현재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준수 현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네, 운영 담당자는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보안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참고해서 AWS 보안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시큐리티 허브는 AWS 보안 서비스 및 서드파티 솔루션의 탐지 결과를 통합하고 이벤트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서 운영 담당자가 빠르게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발견된 항목을 아마존 이벤트 브리치, 람다 함수 등과 통합해서 알림을 보내거나 자동 조치하도록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플렁크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심으로 발견 결과를 전달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시큐리티 허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는 다양한 AWS 및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의 로그 형식을 통합하고 수많은 이벤트를 중앙 관리해서 이벤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해서 이벤트에 대한 알림 및 자동 조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 및 AWS 보안 모범 사례 준수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AWS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리하면 DevSecOps의 배포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적 테스트 및 동적 테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2024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 이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코드 라이브러리나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의 취약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WS 서비스 중에서는 아마존 ECR이나 아마존 인스펙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CV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는 아마존 ECR 등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 대한 보안으로 아마존 가드듀티나 아마존 디텍티브를 이용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호스트에 대해서는 아마존 인스펙터, 아마존 가드듀티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관리한다면 AWS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